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확실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몸이 쇠약해져가는 노인이 돼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자,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뭐 겁이 나시나요? 아니면 무덤덤하거나 뭐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다른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은 몇 개월 전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저에게는 큰 충격이 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배우 이영거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투병을 하고 있다는데 이분 나이가 올해 만 60세예요. 환갑. 제가 44시니까 딱 16년 뒤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으로는 나는 노인이 돼서도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멋있게 늙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었는데 하지만 이영걸 배우도 평생 동안 무술과 운동으로 단련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했던 액션 배우가 투병으로 인해서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노인이 될 나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실감이 나면서 그래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쇠약해지고 늙은 노인이 되는 건데 이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노후를 멋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첫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래서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재테크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깨닫게 된 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모리 슈워츠라는 40년간 사회학 교수였고 아주 저명한 심리치료사로서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했고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원고를 그의 가족들이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든 게 바로 이토록 멋진 인생이란이라는 책입니다. 전 이 책을 읽고 나서 노년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마인드로 노년을 보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수많은 고령자들을 상대로 심리치료했던 그 모든 노하우들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으니까 노년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 황금 같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노년기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시기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최대의 성장 잠재력과 자기 실현이 존재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자 보세요.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하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이영걸 배우처럼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급작스럽게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노년에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젊었을 때 돈 버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그 번 돈을 다 병원에 퍼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톨이가 된 채로 돈만 많은 노인이 되어 있으면은 과연 그게 또 행복한 노년일까요? 책에서는 노년에 절대적인 빈곤에만 처해 있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이유는 이때의 시기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의미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쓸모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인데 이 모리 교수는 노년기를 쇠락이 아니라 인간의 완성으로 향하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성장기로 보고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완성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 날의 눈앞에서의 과업에만 사로잡혀서 놓치고만 나다움. 나다운 인생이란 무엇인지 깨달아야 삶을 찬란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을 하고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노년기를 행복하게 멋지게 보낼 핵심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이야기에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베스트 3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삶의 균형입니다. 삶의 균형. 이 삶의 균형은 노년기 때뿐만이 아니라 40대 중반인 저 같은 중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3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늙어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균형이다. 이 균형이라는 밧줄을 잘 잡아야 한다. 양식 있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잘 유지하고 용기 내고 쾌활하고 관심을 가지며 놀랍도록 솔직해야 한다. 내 삶의 균형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감정의 균형도 있을 테고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도 있을 테고 직장과 건강 사이의 균형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이 되면서 굉장히 유해졌어요. 한 예로 제가 20, 30대 때는 이건 저의 단점이기도 한데 누가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전 바로 손절해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나랑 안 맞네? 그러면 안 만나요. 끝. 제 성격이 이상하네? 안 봐. 이 자식 나한테 선 넘네? 안 봐. 연락 안 해.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향적인 성격인데다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게다가 나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 전 그냥 안 보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줄고 게다가 결혼도 하고 나서 아이도 키우고 일만 하다 보니까 나의 인간관계는 계속 더욱더 좁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가끔 가다가 밀려오는 외로움을 안 느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인간이란 원래 외로운 거야.
근데 그런데 이런 저의 성격은 40대가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연락이 끊겼던 수많은 동창들, 지인들과 다시 만남을 가져오면서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너무 그동안 인간관계에 대해서 균형이 없이 지냈구나. 전 그래서 이제 누가 선 넘거나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조금의 감정의 여유가 생기니까 사는 게 너무 편하고 그런 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규정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 책의 이 부분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이 내가 바로 균형을 잡고 있는 과정이구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이 없더라도 가장이라면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식들을 부양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런 기쁨과 행복이 생기게 되니까 돈도 예전보다 더 잘 벌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성향이 달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라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는.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모든 전반에서 균형을 맞추는 훈련을 하자. 이 책에서는 인생 살면서 열정과 절망이 생기는 순간, 그리고 마음에 안정과 불안정이 생기는 순간, 또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마음이 차갑거나 뜨거울 때나 이 모든 순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타협하는 것이 이 성공적인 노년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각의 확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각이란 어디에 늦게 가는 지각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확장하면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 영역을 구분해서 해결책을 생각하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멋지게 늙고 최대한 멋진 노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멈추기, 보기, 듣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멈추기는 집중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보기와 듣기는 온 마음으로 앞에 놓인 현실들을 파악하고 돌파할 방도를 다양하게 시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예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데요. 사람 많은 번화가, 락 페스티벌, 지역, 산천어 축제 그런 곳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엉켜있는 곳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전 제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선 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피해를 주고 밀치고 길방에서 담배형이 나한테 오게 하고 막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은 무례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바글바글한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곳 자체를 가는 걸 안 좋아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저한테 자문해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정말 그런 곳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밖에 없는 곳인가? 나의 이런 지각들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예민함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자, 이렇게 그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고 핵심을 파악하려고 잔뜩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현실을 파악하고 돌파할 궁리를 하는 건데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사람 많은 행사 장소에도 가야 되고 양평에 있는 오일장도 가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해로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우리 애들을 보면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알고 보면은 그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알게 된 거죠. 제가 방금 저의 경험담을 예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11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 친밀한 사람, 관계, 사건들을 관찰하고 사회를 인식할 때도 편견을 걷어내지 못한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을 파악하고 편견을 줄이려 노력할 수 있다. 자기 이익이 휘둘리지 않고 습관적인 지각에 따라 반응하는 성향에서 벗어나 관찰하고 해석하려 애쓰면 된다. 편견, 고정관념, 습관적인 왜곡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허튼 짓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해보면은 사고가 확장되고 시야가 넓어진다. 저에게 있어서 유튜브가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저는 40살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20, 30대 어리고 말 잘하고 재미있고 관종기가 있는 좀 특출난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를 성격 조용하고 이렇게 재미도 없는 이 40대 아저씨가 그냥 해봤더니 저의 모든 게 확장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상해 보이고 대담해 보이는 것들을 하게 되면요, 전에 모르고 있던 가능성들을 고려하게 되고 나의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전 따라서 50대가 되어서도 전혀 다른 엉뚱한 분야에 도전을 할 생각이고 60대가 되어서는 피트니스 모델 선발대회에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20대 남자애들 사이에서 안 꿀리게 몸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지각을 넓히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책에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정말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걸 고르자면요,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사는 일을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웰 에이징을 하는 법입니다. 자, 이 웰 에이징이란 신체 나이뿐만이 아니라 정신 연령까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이 되고 나서도 삶의 질을 극대화하자는 의미인데요, 이 100세 시대인 지금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겠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시간, 뭐 스트레스 해소, 모두 웰 에이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웰 에이징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연결되어 있다. 나이 들면서 기분이 좋고 나이 드는 일을 좋다고 느끼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하게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웰 에이징의 일환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웰 에이징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관심과 애정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싫더라도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내가 모르는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느껴야 하며 배움에 열린 태도가 핵심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대저택님을 모시고 인터뷰했는데, 사람의 세포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배울 때 그 사람의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뇌세포들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웰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나이가 몇이든 간에 자신은 지금 성장의 과정에 있고 난 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다르게 변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여전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라는 고민을 하면서 늘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한 학생으로 나이를 먹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고 노인되고 나서도 유튜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젊은 분들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인이 된다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70이 되든 뭐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20, 30대 분들하고도 계속 인연을 만들고 싶고 더 넓은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상상들을 하니까 노인이 되는 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설레이고 더 멋진 인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생겨서 저는 너무 행복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꼭 이 책에 나와 있는 위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6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저 같은 중년에게는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청년분들에게는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말과 노년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선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같이 나이가 들고 노인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